61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자체 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하여 작동 점검 또는 종합 점검을 실시한 자는 이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 그렇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제출 일자는 그렇죠. 15일 이내이다. 15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공공기관의 장은 외관 점검을 실시하고 이 실시 결과를 자체 보관해야 되는데 얼마간 보관해야 될까요? 그렇죠. 2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앞에서 점검 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점검해야 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작동 점검보다는 상대적으로 연면적의 값이 작습니다. 따라서 종합점검의 값은 얼마이다? 그렇죠. 8,000제곱미터이고 작동 점검은 10,0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이 값을 4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각각 2,000과 2,500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점검 인력 1단위에 보조기술 인력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점검한도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4로 나눈 값, 그렇죠. 2,000제곱미터. 작동 점검에는 10,000을 4로 나누면 그렇죠. 2,500제곱미터씩 점검한도 면적이 더해진다. 2,000과 2,500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시각경보기의 점검 장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라는 것은 연기를 감지하고 열을 감지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연기 감지기 시험기나 열 감지기 시험기를 통해서 화재 상황을 연출한다. 이를 통해서 작동 시험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에 들어갈 시험기는 공기 주입 시험기입니다.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시험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지관 내에 공기 부피 변화를 통해서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고 열에 노출되면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되겠죠. 이 팽창된 공기를 통해서 다이어프램을 올려 접점이 붙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 바늘과 같이 생긴 시험기를 우리는 공기주입 시험기라고 하고 공기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공기가 팽창되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팽창되었다는 것은 열을 감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호구역 내에는 공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와 같이 공기 주입 시험기를 통해서 공기를 주입할 경우 다이어프램이 올려져서 접점에 붙게 되고 접점에 붙는다는 것은 화재 신호를 수신기로 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감지기 시험기 연결 막대와 음량계가 필요한데 음량계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계기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연설비 점검 장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점검 장비는 풍속, 풍압계입니다. 바람의 속도와 바람의 압력을 측정하는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폐쇄력 측정기가 필요하고 차압계가 필요합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내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출입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속실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옥내에 있는 연기가 부속실로 유입이 되면 연기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기 댐퍼를 작동시켜서 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옥내와 부속실 사이에 압력차가 생기겠죠. 이 압력차로 인해서 옥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부속실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제실자는 안전하게 계단실 출입문을 통해서 계단으로 그리고 지상층으로 피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출입문이 적정하게 닫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출입문 폐쇄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 출입문 폐쇄력은 얼마이다? 그렇죠. 110N 이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소방시설의 점검 장비에는 방수압력 측정기와 절연 저항기 그리고 전류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절연 저항을 왜 측정해야 될까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콘센트 양 단자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으로 커야 되는데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이 단자를 통해서 전류가 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저항계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얼마나 잘 차단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절연 저항값이 규정값보다 낮은 경우 절연이 불량하기 때문에 전기가 셀 수 있고 감전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절연 저항계를 통해서 전기 화재를 예방하고 감전 사고를 예방하며 설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4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용도에 따라서 가감 개수가 달라지는데 이 가감 개수를 점검할 수 있는 옆면적에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용도는 1류와 2류, 3류로 구분이 되며 2류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이 2류에 해당이 되고 가감 개수는 얼마이다? 그렇죠. 1입니다. 1이라는 것은 옆면적에다가 1을 곱해도 값에 변화가 없죠. 따라서 2류의 경우 우리는 표준값이라고 합니다. 2류를 기준으로 1류의 값은 가감 개수가 1.1입니다. 1.1이라고 하는 것은 1에다가 0.1을 곱했기 때문에 0.1은 10%를 가산한다는 뜻입니다.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 인력의 배치 기준을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건물의 용도별 특성을 반영해서 소방시설 점검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난이도, 위험도를 수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감 개수가 1보다 크다, 즉 1.1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의 가중치를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인명피해 우려가 크거나 피난이 어렵거나 소방시설이 복잡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해서 더 많은 점검 시간을 부여하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 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 교정, 발전시설, 특히 지하가 복합 건축물을 떠올리시면 화재 시에 피난이 어려운 곳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0%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10%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를 점검했더라도 1.1을 곱하게 되면 1100제곱미터를 점검한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3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문화재, 동물원, 식물원, 자연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이러한 경우에는 인류에 비해서 점검이 용이하죠. 따라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감 개수를 0.9로 잡게 됩니다. 즉 1000제곱미터를 점검하더라도 0.9를 곱하기 때문에 900제곱미터를 점검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00제곱미터를 점검하더라도 900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면적을 할 수 있으므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5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다. 즉 소방 관계인이 본인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혹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다, 1년 1천만 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은 얼마이다? 그렇죠. 300만 원 이하이다. 따라서 관계인하고 관계된 벌금이나 과태료는 1년 1천만 원과 300만 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6번 문제, 소방시설 관리업자, 즉 업체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한 경우 이 점검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관계인에게 제출할 때는 그렇죠. 10일 이내이다. 10일을 기억하시고 관계인이 어디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할 때는 며칠이다? 그렇죠. 15일 이내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10일과 15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7번 문제, 조건을 보고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조건에 보시면 10층 건축물이며 공동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설비는 옥내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의 양은 옥내 소화전 설비를 구하고 스프링클러 설비에 수원의 양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10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29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다? 그렇죠. 20분이다.
29층 이하는 20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된 수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된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의 양과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죠.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입니다. 이때 옥내 소화전의 경우 29층 이하의 건축물은 최대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수량 130에다가 옥내 소화전의 최대 개수 2개, 그리고 초기 소화 시간 2년,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5,200리터가 나오게 되고, 이를 1000으로 나누어 주면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양은 5.2 미터의 세제곱이다.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방수량이 분당 80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준 개수를 10개로 잡으면 되겠죠. 따라서 기준 개수가 8m 미만의 헤드가 설치된다라고 보고 10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초기 소화 시간은 20분이 되겠죠. 다 곱하면 16,000리터이고 이를 1000으로 나누면 16m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주된 수원의 양은 5.2에다가 16을 더한 21.2m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조 수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 수원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옥상 수조라고 합니다. 옥상 수조를 우리는 보조 수원이라고 하는데 주된 수원인 저수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 수조의 경우에는 주된 수원의 그렇죠. 3분의 1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한 주된 수원의 양 21.2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7.066이 되겠죠. 이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7.07m의 세제곱이 바로 보조 수원의 양이 되겠죠. 답은 7.07m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 소화전함과 방수구를 점검하는 점검 항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의 편의성을 점검한다. 두 번째, 위치, 기동 표시 등의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세 번째, 소화전 표시 및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의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 네 번째, 대형 공간의 소화전함 설치 적정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다. 다섯 번째, 방수구 설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다. 여섯 번째, 함 내에 소화전함 내에 소방호스와 땡땡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고 했는데 소화전함 내에는 소방호스하고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관창이 필요하겠죠. 기억에 들어갈 말은 관창이 되겠습니다. 관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방사형 관창과 직사형 관창을 봤었는데 방사형 관창 같은 경우는 물줄기가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 방사형 관창이고 직사형 관창은 물줄기가 봉상주수, 즉 직선 형태로 이렇게 방사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소화전 하면은 이 소방호스와 관창이 필요하겠죠. 7번, 호스의 땡땡 상태라고 했는데 접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접결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호스가 꽉 끼워져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혹은 느슨하게 연결됐거나 빠져 있는지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 호스의 접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고 고압의 유체가 방사될 때 호스가 분리될 수도 있으며 압력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의 접결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밖에 호스의 구경과 방수 압력의 적정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죠. 호스릴 방식, 노즐 개폐 장치 사용, 용이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9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 아래 박스의 내용은 송수구의 점검 내용에 대해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송수구의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 점검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연결 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 상태를 확인하고 조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송수구의 설치 높이와 구경이 적정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네 번째,
땡땡 표시가 있는 표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송수구 위에 송수 압력 범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0.4에서 0.7 메가파스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송수 압력 범위 표시를 한 표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의 설치 개수 적정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가로 또는 배수공이라고 했는데 배수공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자동 배수 밸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 배수 밸브 그리고 체크 밸브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 배수 밸브가 송수구에 왜 필요할까요? 이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소방 작업한 후에 배관 내에 물이 남아있을 경우 겨울철에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물을 배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배수 밸브를 설치한 이유는 배관 내의 잔류수를 제거함으로써 배관 내에 부식을 방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에 들어갈 말은 자동 배수 밸브 또는 배수공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수구에 마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좌우에 쌍구형입니다. 이 쌍구형 구멍에 빨간색 마개가 덮여 있죠. 따라서 송수구에 마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즉 화재 시에 소화 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피난이 어려운 장소입니다. 따라서 지하층이나 지상 11층 이상이다. 즉 고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은 11층 이상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지하 전층이다 라고 해서 지하층과 11층 이상인 경우에 비상 콘센트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의 경우에는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25m마다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하고 지상층의 경우에는 50m마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 위치는 옥내 소화전 상부에 설치해서 소방관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옥내 소화전 상부에 설치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71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 아래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은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무선통신 보조설비라는 것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에서 원활하게 무선통신, 즉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설비이다. 와이파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 그리고 신속한 화재 진압 활동에 필요한 설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 어디에 설치할까요? 그렇죠. 지하층에 설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중요합니다. 이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 기준은 그렇죠.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다. 그런데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이다 라고 하면 통신이 더 안 되겠죠. 따라서 바닥 면적의 합계 기준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얼마이다? 1,000제곱미터이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전층에 설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2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하자 보증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시공한 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사업자가 이를 성실하게 보수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소방시설 공사 금액에 얼마를 설정한다? 하자 보증 금액은 100분의 3이다. 즉 3%를 하자 보증 금액으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증 기간이 있는데 피난기구 유도 등 유도 표지, 비상경보 설비, 비상조명 등 비상방송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등은 2년간의 보증 기간이 있으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이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3년의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년과 3년의 경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피난기구 유도 등 즉 소화 설비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몇 년이다? 그렇죠. 2년이다. 답은 2년이 되겠습니다.